네, 내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깜깜이 이 총선인데요. 여론조사는 합니다. 하지만 공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은 뭐 신문 방송에서 어디서든지 여론조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선수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뭐 통합당 경우에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후보자들이나 뭐 선수들은 알아요. 기자들도 알아요. 그러나 이제 공표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블랙아웃 상태인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최근 오늘까지 여론조사 나온 거죠. 그 여론조사와 정반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게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거는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보수우파가 좀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 것만은 분명한데 그러나 역대 선거를 보면은 그거하고 정반대로 나온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점이 오히려 보수우파한테는 희망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뭐 각 신문에서는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별로 없던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에요. 장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주하는데 입맛에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면 식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님들 입맛에 맞게 해야지 자기 잘났다고 손님들하고는 상관없이 하면은 그 식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발주처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집권 세력이 발주처가 많아요. 힘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해서 집권 여당에 유리한 선거 여론조사가 많이 그동안 나왔다. 왜냐하면 발주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 기관이라든지 힘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또 잘못 보이면 세무조사도 받고 이러니까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예요. 힘 있는 데서 발주를 하고 그리고 발주를 먹고 사니까 조금 거기에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가 나오게끔 일부러 조작은 아니지만요. 모집단을 약간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유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항 아가어가 다르거든요. 그거 하나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오게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조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여론조사로 너무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체로 집권층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쏟아내기 마련인데 그건 역대 선거를 결과를 보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2016년에 20대 총선 지난번 20대 총선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투표 일주일 앞두고요.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상황이죠. 앞두고 한국갤럽이 4월 그때 4일에서 6일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했는데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39%고 더불어민주당이 21%였어요. 거의 더블 스코어였잖아요. 국민의당이 14%였는데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새누리당이 122석이고 민주당이 123석으로 일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더블 스코어로 새누리당이 앞섰지만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겼다. 당시는 여당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게. 근데 선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 여당은 어디입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그 여론조사 민주당이 유리하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 선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것이다. 지난번 직전 총선을 대입해서 보면은 이제 그렇고요. 이거 말고도요. 각종 그 선거 전에 여론조사는 틀린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뭐죠? 선거 6시에 선거날 6시에 출구조사도 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출구조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부분 맞히는데 선거 전 일주일 전 이전에 여론조사는 큰 의미 없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이제 이 부동층을 얼마나 잡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인가요? 통합당의 김대호 서울 관악 후보가 30, 40대 논리가 없다 이런 발언하니까 바로 통합당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부동층에 혹시 영향을 줄까봐 얼른 선긋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합당이 새 가슴이다. 할 말 한 건데 이거를 자르느냐 이게 불만도 있지만 선거철이니까 통합당 당 차원에서는 이거 빨리 자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전체 부동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30, 40대는 불리하거든요. 보수파에게 불리한 세대인데 거기에 대고 치명타를 주면은 아주 30, 40대가 완전히 왼수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끊을 수밖에 없는 당 차원의 고육주책이었다 보고 뭐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저는 그 의견엔 찬성하지 않지만 선거 이기기 위해는 할 수 없었다. 잘했다. 잘 끊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황교안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요. 위기에 단호하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뭐 발생하면 하루바로 단호한 모습 보여줘서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때 이제 요 무렵에 기승 부리는 게 특히 이번 주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말이거든요. 이게 음모론이에요. 아니면 말고 막 터뜨립니다. 막 던져요. 근데 요거 선수들이 누구냐면 좌파들이에요. 역대 아시죠? 음모론 슬슬 나오는데 누가 시작하냐면 역시
선거의 또 달인 이해찬 선수가 또 터뜨립니다. 어저께 유시민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요. 무슨 뭐 정치 공작을 뭐 준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2개 내지 3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파악하는 거는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바로 그냥 선거까지 그냥 몰고 가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정치 하나. 공작. 예, 정치 공작입니다. 그냥 가짜 뉴스가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정치 공작입니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특별대책 팀을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할 건데 바로 이제 그걸 발표 나기 전에 우리 손대면 그게 오히려 더 긁어부스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공개를 하면은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리 사인을 주시죠. 우리 준비돼 있으니까 너네 다시 생각해봐. 그렇게. 네. 조금 이제 하다가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자기들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그래요. 잘못하면 역풍 맞죠? 그러면 역풍 맞죠. 그러니까 아니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치 공작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설마 뭐 북한에다가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뭐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요. 이해찬 씨가 말이 원래 속사포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엔 계속 달락달락마다 더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말을 하고 꾸며내는 말을 하려니까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심장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잘못 뛰고 뇌하고 엇박자가 나니까 자꾸 더듬습니다. 달락달락마다 더듬어요. 저게 음모론인데요. 이제 이번 주말에 보수우파 정당에서 특히 통합당에서 정치 공작을 할 것이다. 그럼 뭘로 정치 공작을 한다는 건 얘기를 안 하면서 2-3개 할 것이다. 뭐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의 음모론이고 저게 정치 공작입니다. 그리고 정치 공작 그동안에 봐온 게 누가 많았어요. 김대엽 알죠? 김대엽. 이회창 씨가요. 다 된 거예요. 다 이기는 선거에서 김대엽이 그냥 공작을 해가지고선 그냥 선거 말아먹었잖아요. 저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동안에 재미를 많이 본 게 정치 공작이거든요. 울산 선거 부정도 그거 다 공작이잖아요. 저들이 선수들인데 자기들이 그거를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통합당에서 정치 공작을 할 것이라고 뭔 내용도 없이 이번 주말에 2-3개 터뜨릴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을 터뜨려도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공을 펼치려고 뭔가 이번 주말에 저쪽에서 잘못하는 게 나와도 미리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운을 띄우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 공작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선거는 이제 확 끝나버리니까요. 저런데 선수들이에요. 저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뭐 터뜨려야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누가 뭘 터뜨리는지는 아무 언급도 없이요. 저렇게 음모론, 마구잡이 음모론을 쏟아내는데 저기 이해찬 씨가요. 그동안에 선거에 진 적이 없어요. 자기 선거. 이건 전체 선거니까 좀 다르지만 저런 식으로 막 터뜨려서 이기는 거거든요. 아이고 선수예요. 구랭이에요. 지역구에서 막 음모론 터뜨려서 막 믿게끔 하고 좌파들의 전유물입니다. 저는 선전술이요. 우리가 근데요. 울산 선거 부정도 다 알고 있고요. 김대엽의 선거 사기 사건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음모론에 우리가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음모론이 저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제 지 말은 자기가 뭐 역공장 맞을 수 있다고 오히려 이제 통합당에 이제 경고를 하는데 유시민하고 당신들이 역공장 맞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요. 최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파가 좀 불리하게 나오는 거는 역대 여론조사 선거 결과를 대입해 보면 오히려 고무적이다. 그리고 최근 어떤 보도를 보니까 또 유권자 50% 정도가 선거 며칠 전에 찍을 정당을 고른다 이런 분석도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이 신문들도 참 분석을 잘해요. 이건 옛날 얘기예요. 아니 문재인 정권 실정을 피부로 느낀 게 언제서부터 느꼈는데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고 뭔 선거 며칠 전에 결정을 해. 웃기는 소리예요. 제 느낌으로는요. 보수 우파가 과반 이번에 넘깁니다. 아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보수 우파 전체 통합당 뭐 기독자유 통일당 뭐 등등등등 해서 과반은 넘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요 선거 며칠 전에 판단할 지금 그런 시국이 아니었어요. 보셨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좌파의 대표 선수 조국의 위선, 비리, 위장 이거를 피부로 다 느꼈는데 뭘 선거 며칠 전에 결정해? 이미 다 결정했어요. 아마 며칠 전에 결정하는 사람들은 좌파인데 진중권이거든.
같은 사람들. 좌파로 일생을 살아왔는데 야 이거는 아니잖아. 그럼 선거 며칠 전에 야 그래도 내가 일생을 내 민주당 지지했는데 그래도 조국이 문재인 보고인데 또 찍어야 돼? 요 사람들이 며칠 전에 아마 고민해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뭘 선거 며칠 전에 결정해. 이미 다 결정해놨지.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좀 조심해서 내놔야 된다고 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음모론을 이해찬서부터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저기 스피커들 있잖아요. 유촉새 등등, 김어준 등등 낙검새 멤버들이라든지 정청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갑수라든지 막 음모론 막 쏟아내고 이상한 소리 막 쏟아낼 겁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요. 이미 다 파악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호프 윤석열 총장이요 선거 부정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선거 전에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다 귀합해가지고 부정선거 아주 철퇴 내리겠다 각오를 다지고 있어요. 저렇게 음모론 막 퍼뜨리고 마구잡이 부정선거 하면요 이번에 선거 끝난 다음에 줄줄이 감옥 갑니다. 아마 감옥 미어 터질 것 같아요. 두고 보십시오. 이번에 저쪽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송이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더라고요. 그거 그대로 우리한테 반사하는 것 같아요. 보수우파 시민들에게 걱정 말아요. 보수우파 시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총선에서 보수우파 과반 냉기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화끈하게 얘기합니다. 틀리면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화끈하게 얘기합니다. 보수우파 시민들, 애국 시민들 걱정하지 마세요. 전인권이 들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쟤네들 선거송 우리가 가져오면 돼요. 저 바보들이 우리한테 하는 소리야.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